네, 지난 5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 단독은 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동재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배인 같은 혐의의 백승우 기자한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동재 기자 사건은요, 어떻게 알려졌는가 하면 2020년 3월 31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장인수 기자가 보도한 걸로 되어 있죠.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 간에 검언 유착이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던, 그래서 보수 언론하고 검찰이 유착이다, 보수 언론도 까야 되고 검찰도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시끄럽게 됐던 사건이죠. 검찰은 이동재 기자를 기소했습니다. 근데 공모했다라고 하는, 유착했다고 하는 한동훈 검사장도 기소하려고 했는데 난리 부르스를 치고 정모 부장하고 뭐 몸싸움까지 하다가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검찰이 보기에도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서는 공모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검은 유착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동재 기자는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인 2020년 7월 18일 KBS 뉴스 이정원 기자가 참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보도하면서 2019년 2월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이 나온 대화 녹취록이 스모킹 건이 됐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 화면을 띄워놓고 한동훈 검사장, 이동재 기자 사진을 딱 해놓고 둘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자막을 만들어서 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었다, 녹취록을 보도하죠. 이게 딱 되자마자 이동훈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즉각 허위라고 하면서 KBS 측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이동재 기자는 7월 22일 날 자신이 녹음했던 한동훈 검사장을 만났을 때 그 녹취록을 공개합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동재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니까 한동훈 씨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 말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기자한테 오늘 숙소가 어디요? 하고 이렇게 화제를 돌립니다. 그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동재 기자는 그래, 한동훈 검사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요 한마디 건을 했다고 해서 나하고 한 검사장이 공모관계라고 보는 건 그건 무리다, 잘해보라고 하는 덕담이다, 그거는 협박을 해서라도 정치인에 대한 제보를 강요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대화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요, 이 보도를 했던 KBS 기자하고 그 다음에 KBS 측은 요거를 누구한테 받았다 그랬거든요. 검찰. 그 검찰을 누군지를 남부지검에 고소합니다. 민사소송도 냅니다. 민사소송을 내는데 이때 흥미로운 발언을 해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한테는 민사소송을 안 걸고 요 보도한 이와 그 정보를 준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한테만 민사소송을 건다. 이유는 오보를 나오게 한 근원이 어딘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씨는 또 그때부터 소송을 자꾸 거는데 유시민한테도 겁니다. 유시민 씨는 한동훈 검사장이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19년 11월 말 12월 초에 유시민 관련 계좌를 추적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씨를 막 이렇게 나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허위사실이라고 또 한동훈 검사장이 고소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시민 씨가 찔끔했는지 한동훈이라는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검찰은 유시민을 기소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한동훈 씨가 계속 이제 소송으로 가는데, 해운대 LCT 부실 수사한 거는 사실 한동훈 검사장하고 상관이 없는데 모 경제지 기자가 그렇다고 보도하니까 또 1억 소송을 겁니다. 탁탁탁 소송을 걸어갑니다. 이게 걸어가니까 먼저 항복하는 데가 KBS입니다. KBS는 7월 23일 날 다양한 취재원을 상대로 취재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KBS에 있는 노조 단체 모두 KBS의 보도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있은 직후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우리 채널 A에 대해서 뭐 허가권을 주니 안 주니 뭐 TV조선에서 그렇게 하는 그곳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확인한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것은 공적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라면서 KBS에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듯 했는데 7월 27일 날 조선일보가 뜻밖의 보도를 냅니다.
이 오보 내용을 KBS에 준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간부다. 그럼 뭐예요? 한동훈 검사장하고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검언 유착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한 검사장을 기소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KBS하고 서울중앙지검 간부하고 이건 진짜 유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검언 공작일 수도 있고요. 시끄러워집니다. 조설면을 어떻게 취재했느냐, 나중에 밝힌 거에 따르면 7월 18일 오후 KBS 기사 작성 시스템에 취재 녹취록이라는 게 올라왔고, 그 전에 KBS 법조반장이 이 시스템으로 취재 발제문을 보냈는데, 이 둘을 비교해 보면 KBS 법조반장은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서 발제문을 작성했고, 그걸 토대로 다른 KBS 기자가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로 지목되는 검사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것이 확인됐다. 따라서 KBS는 서울중앙지검 간부로부터 스모킹 건으로 표현했던 그러한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라고 보도한 거죠. 시끄러웠죠. 그리고 이제 서울 남구지검이 수사를 들어가니까 KBS 측도 이제 자기 살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받았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대검의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이다라고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신 부장은 당연히 부인했죠. 근데 그때 신기하게도 신 부장은 윤석열 라인이냐 추미애 라인이냐 막 뭐 왈가왈부 했는데, 그때 신성식 부장은, 그때 추미애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는 윤석열 씨를 징계하려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뭐 사람이 구성이 잘 안 되고 하다가 4사람으로 구성되는데, 그때 검사로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 신성식 부장이 된 거예요. 그때 뭐 장모라고 하는 외대 교수, 뭐 안모라고 하는 뭐 전남대 교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했는데, 신 부장이 유일하게 검찰 측 징계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윤 총장도 이제 전모를 알게 됐는데, 신성식 부장을 징계위원으로 빼라라는 기피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어갔던 신 부장이 윤 총장 징계할 때 의결을 포기합니다. 기권을 합니다. 또 그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징계를 뭐 6개월만 하다가 2개월로 줄어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성식 씨는 누구냐? 순천고등학교 나왔고요. 중앙대법대 나와서 한동훈 검사장과 동기 27기입니다. 연수원. 이 신부장은 나름대로 뭐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2017년 4월 14일 대검에서, 수원지검에서 이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를 논의할 때 신부장은 기소해야 된다는 쪽으로 갑니다. 나름대로 뭐가 기준이 있는 분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터져 나오니까 KBS가 또 난리가 났죠. 그래서 20년 11월 17일 날 오호 사태 책임 물어서 법조팀장은 감봉 1개월, 법조반장 사회부장은 견책, 보도를 한 기자와 당직 국장, 신문사와 방송사에 가면은 야근을 밥 먹듯이 하거든요. 편집국장이 매일같이 못 지키니까 교대로 밤에는 이제 부장급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을 당직국장이라 그럽니다. 당직국장한테는 징계, 뭐 견책보다 약한 징계를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KBS에서는 3가지 노조가 있는데, 이 노조가 이제 민원련인가요? 전원련인가요? 그쪽 노조 좌파 쪽이고, 1노조, 3노조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1노조와 3노조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했고요. 언노련 산하에 있는 2노조는 침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2020년 10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열렸어. 국정감사죠. 그때 양승동 KBS 회장이 나와갖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라고 밝힙니다. 제가 이런 걸 왜 설명하는가 하면요, 기자들은 틀렸을 때 틀렸다고 시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을 다 좋다 보니까. KBS도 시인을 합니다. 물론 강도는 다르죠. 그리고 우리 채널A 기자도 내가 무리한 취재를 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처음 이 검언유착, 채널A하고 한동훈 기자 사건을 보도했던 MBC 장인수 기자는 증거가 충분하고 공모 여부가 명확하면 공소장에 적시할 수 있는데,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별로 사과하지 않았어요. MBC는 이 취재 과정에서 숨길 것도 문제될 것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KBS에다가 제보를 했던 제보자 X씨, 지현진 씨가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데 사기가 있는 전과자였죠. 그리고 그는 그 전에 MBC와 접촉한 게
그 후에 검찰 수사에서 밝혀집니다.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정진홍 부장을 통해서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홍 부장이 이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수사팀이 이 지현진 씨가 MBC 기자와 2월부터 접촉했다는 사실을 포착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게 밝혀지죠. 요거는 윤석열 씨를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위에 열렸을 때 거기 출석했던 대전지검 이정화 검사가 MBC 관계자와 지현진 씨 사이에 2월 통화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이 확보하고도 은폐한 정황이 있다라고 함으로 해서 더 폭발적으로 나왔죠. MBC는 예를 들어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만은 이때 한겨레 신문 기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친정부 언론이 실제로 유착 관계에 있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MBC는 한겨레는 상당히 진보 좌파 쪽인데 역시 기자들이라서 이런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채널A는요, 이동재 기자를 해임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취재윤리 위반입니다. 기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팩트가 틀렸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한겨레나 KBS나 채널A나 뭐 오보를 냈든 뭐하든 간에 그걸 수정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 기자는 이제 검찰에서 구형을 받았는데 1년 6월에 형을 받았죠. 근데 저는 어쩌면 집행유예는 확실하고요. 무죄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검찰은 이렇게 구형을 할 때 1년 6월을 구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대법원은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가진지 여부로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렇게 겁을 주고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취재하는 기자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검찰은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은 누구나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또 이 기자는 취재윤리 위반으로서 채널A에서 해고됐다. 그러니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는 건 이 기자도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 그 제보자를 설득해 중요한 제보를 받으려고 욕심을 부려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그 과대한 해석을 하지 말라 그랬고 이동재 기자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좀 와닿는 얘기인데 저는 수년간 공익을 위한 취재를 했다. 이번 취재도 그런 의미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라젠 대주주인 이철 씨 사건이 어떠했다. 그거는 뭐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걸 알기 위해서 이철 씨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상식입니다. 모든 교도소에 가는 편지는 다 검열하죠. 교정기관에서 검열되는 건 상식이다. 검열되는 편지에 위협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위협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다면 지현진 씨가 이철 씨의 대리인이라면서 자기를 만나러 왔는데 그때 MBC를 위해서 몰래 카메라를 대동하고 왔는데 그게 공포심을 느낀 거냐.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요. 지난 1월 19일 이동재 기자의 상급자죠. 사회부장, 채널A 사회부장하고 법조팀장에 대해서는 역시 형사 고소된 거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족한 세력이 또 올리니까는 서울고검도 역시 항고를 기각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은 기자들은 엉터리다 편든다 하고 기레이라고 비난하지만 기자들은요 그래도 사실 앞에 겸손합니다. 수정합니다. 한겨레조차도 무리한 보도가 있다고 성명을 발표하잖아요. 틀린 건 틀렸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안 할 수도 있지만 취재윤리 위반한 것도 시인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을 보면 그렇지 않은 면을 설명드린 겁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서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박상기 법무장관, 조국 민정, 이성윤 서울지검장, 이광철 민정수석, 이규원 검사 그 외에 뭐 숱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 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규명을 하라고 지시 내린 게 분명히 있는데도 이들 사법시험 본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거로 따지면 기자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훨씬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 검찰이란 데가 검찰개혁 저도 상당 부분 찬성해요. 검찰이 법원보다 더 세요. 어떻게 보면. 왜? 법원은 오는 걸 판사가 뭐 오심을 하더라도 뭐 전두환 회고록은 안 돼. 김일성 회고록은 돼. 이런 식으로 재판할 수도 있는 게 판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 권한이 있지만 그렇게 재판하지 못하도록 기소를 안 하면 재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검사도 굉장히 셉니다. 검찰이 기소한 것만 놓고
같은 죄를 졌더라도 형량 요것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판결해야 돼요. 지금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 씨는 검찰이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재판도 안 받았잖아요. 검찰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이렇게 쓴 검찰이 어떤 자기 사적인 얘기나 사당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면 그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또 검찰은 행정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거든요. 뭐 수사를 하라고 압력을 넣고. 문 대통령이 분명히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은 뭐 장관이 뭐 조직의 명운을 걸고 규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검찰이 이동재 기자한테 구형을 하면서 피해자 중심주의 이야기했죠. 굉장히 좋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어디에 적용되는가 하면 위안부 문제에도 적용됩니다. 위안부를 박근혜 정부가 타결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만족 못했다고 하면서 그걸 뒤집으려고 한 게 문재인 정권이고 또 이제 와서는 뒤집지 않았대요. 박근혜 정부 한 게 유효하대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도 불법 출금을 당한 김학의 중심으로 보게 되면 문재인, 박상기, 이광철, 이규원 책임져야 됩니다. 검찰은 같은 논리를 이분들한테 적용시키십시오. 범죄자라도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아까 이동재 기자 구형 때릴 때 그 검사가 이야기했죠. 똑같이 횡성별장 사건, 그걸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그걸로 나쁜 점이 있더라도 김학의 씨의 권리는 똑같이 인정해줘야 돼야 합니다. 이거 무시하면 검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의견은 기자들에게 한테는 기자윤리가 있어서 기자윤리 때문에 한 기자가 해고됐습니다. 그럼 검사들, 권력자들은 권력의 윤리하고 검사의 윤리가 있느냐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검찰 선서를 제가 지난 방송에서 다시 한번 방송해 드렸습니다. 그런 선서를 지키고 있느냐? MBC 몰래카메라 동반한 지현진 씨가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것도 검사로서 사실 판단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이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입니다. 법조인 윤리 있나요? 기자가 엉터리입니까? 검찰이 엉터리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엉터리입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동재 기자와 문재인 대통령, 이성윤 지검장 비기 연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